한국 시각으로는 2025년 12월 6일 새벽 2시 미국 워싱턴 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서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포트 1은 개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피파 랭킹 상위 9개국이 포함되어 발표되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최초로 이 포트를 받았습니다. 이 포트 첫 팀을 샤킬 오닐이 뽑았는데 대한민국이 호명됐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A그룹에 편성되었습니다. A그룹의 최종 면단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있던 전문가들과 팬들은 환호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팀이 좋은 조추첨을 받은 것인지. 지금부터 조추첨 결과와 함께 우리나라와 한조로 묶인 A그룹 각 팀의 피파 랭킹, 주요 선수, 전력 분석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흐름 시작합니다. 이번 2026 월드컵 조추첨 결과를 놓고 볼 때 전통적인 의미의 죽음의 조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 48개국 체제로 바뀌면서 강팀들이 여러 조로 분산된 것이 죽음의 조 실종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A그룹을 알아보겠습니다. A그룹의 최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그리고 대륙 간 플레이오프 승자가 한 그룹입니다. 플레이오프 진출팀의 피파 랭킹을 보면 덴마크 21위, 체코 44위, 아일랜드 59위, 북마케도니아 65위입니다. 피파 랭킹만 봐서는 덴마크가 유력해 보이지만 최근 가장 많은 포인트 손실을 보고 있는 팀이고 아일랜드는 최근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팀입니다. 거기에 체코도 강팀이다 보니 아직 누가 더 유리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대륙 간 플레이오프 진출팀은 체코와 아일랜드 경기 승자와 덴마크와 북마케도니아 경기 승자가 맞붙어 2026년 3월 하순 본선 진출팀이 확정됩니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 중 한 나라로 개막전이 열리는 조에 편성되었고 2026년 6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2025년 12월 6일 기준으로 A그룹 피파 랭킹 및 주요 선수 분석. 먼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피파 랭킹은 15위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산티아고 히메네스로 AC 밀란 소속이며 24세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에드손 알바레스는 페네르바흐체 소속으로 28세입니다. 공격수 이르빙 로사노는 샌디에고 FC 소속으로 30세입니다. 멕시코는 홈 어드밴티지와 함께 중원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가 강점인 팀입니다. 다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의 피파 랭킹은 61위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공격수 퍼시타우로는 부리의 KV 소속이며 31세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테보 모코에나는 마멜로디 선다운스 소속 28세입니다. 조직력과 활동량은 강하지만 공격 결정력과 수비 집중력은 불안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피파 랭킹은 22위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손흥민 LAFC 33세,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29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FC 24세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더 좋은 선수도 많고 다른 선수들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모두 나열할 수 없어 이 선수들까지만 소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가장 큰 강점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 안정성과 이강인의 예측 불가한 패스와 방향 전환, 손흥민, 황희찬을 활용한 빠른 공격 전환입니다. 주전급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꾸준히 출전하며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월드컵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반복적인 실점과 수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점은 대표적인 약점입니다. 또한 찬스를 만들고도 결정력이 기복을 보이는 부분, 특정 핵심 선수 의존도가 높은 공격 구조 역시 보완이 필요한 요소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승자입니다. 이 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지컬 전술 완성도 경험 측면에서 A그룹의 가장 큰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기 일정을 알아보면 1차전은 2026년 6월 10일 오전 11시 유럽 플레이오프 D 승자이며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2차전은 2026년 6월 19일 10시 멕시코와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멕시코와 상대 전적은 4승 3무 8패로 열세입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두 번 만났는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 1대3으로 패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1대2로 패했습니다. 최근 9월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는 2대2로 비겼습니다. 1, 2차전을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도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큰 이점입니다. 3차전은 2026년 6월 25일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월드컵, 친선 경기 등 어떠한 상대전적이 없는 처음 상대하는 팀입니다. 참고로 경기 시간은 예정이며 서머타임 적용으로 인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머타임이란 여름철에 시계를 1시간 앞당겨 해가 떠 있는 저녁 시간을 더 길게 쓰도록 하는 시간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용 중입니다. 그러므로 관람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정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A그룹 예상 순위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국내외 해설위원과 축구 데이터 회사의 전망을 종합하면 A그룹의 예상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옵타 스포츠 시뮬레이션 모델. 멕시코의 1위 확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며 한국 2위, 플레이오프 승자 3위, 남아공 최하위. 530A 축구 예측 모델. 멕시코 그룹 통과 확률 최상위, 대한민국 통과 확률 2순위, 플레이오프 승자 중위권, 남아공 최하위. 트랜스퍼마켓 전력 지수. 멕시코 스쿼드 가치 A그룹 1위, 한국 2위, 플레이오프 승자 3위, 남아공을 최하위로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모든 면에서 2위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플레이오프 승자의 전력에 따라 대한민국과 2위 경쟁 구도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해설위원들의 총평과 나라별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그룹에 대한 총평. 박문성 해설위원. A그룹은 겉보기엔 무난해 보이지만 개최국 멕시코와 유럽 플레이오프 팀이라는 두 개의 큰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조다. 한국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구조다. 한준희 해설위원. 이번 A그룹은 전통적인 죽음의 조는 아니지만 변수가 가장 많은 조 중 하나라고 봐야 한다. 특히 플레이오프 진출팀에 따라 한국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각 팀별 의견을 보면 먼저 멕시코의 경우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멕시코의 홈 어드밴티지는 단순한 심리적 요소가 아니라 실제 경기력으로 직결되는 요소다. 박문성 해설위원. 멕시코는 조직력과 중원 싸움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승점을 얻으려면 점유율 싸움보다도 전환 속도와 역습 효율이 관건이다. 다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문가 분석을 보면 박문성 해설위원은 남아공은 전통적인 강호는 아니지만 활동량과 스피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다. 한국이 흐름을 장악하지 못하면 경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다. 한준희 해설위원. 피파 랭킹만 보고 쉽게 판단하기엔 위험한 팀이다. 아프리카 팀 특유의 순간적인 폭발력은 짧은 조별리그에서는 언제든 변수가 된다. 대한민국 분석. 한준희 해설위원은 현재 대표팀은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 안정성이 가장 큰 자산이다. 공격진은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번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영표 해설위원. 한국은 조 2위 경쟁이 현실적인 목표다. 다만 1차전 결과가 잘 나오면 전체 조별리그 운영 자체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박찬하 해설위원.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숙제는 여전히 세트피스 수비다. 강팀이든 약팀이든 세트피스에서 흔들리는 순간 모든 계산이 틀어질 수 있다. 미정인 플레이오프 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영표 해설위원. 플레이오프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팀은 이미 실전형 전력을 갖춘 팀이다. 전술 완성도나 피지컬 면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박문성 해설위원. A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팀은 오히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플레이오프 팀일 수 있다. 상대를 모르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다. A그룹은 겉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레이오프 승자라는 매우 큰 변수를 안고 있는 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하고 플레이오프 승자와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조별리그 통과를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분석 매체와 해설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조추첨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A그룹입니다. A그룹에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최국 멕시코와 한국이 같은 조에 속한 그룹입니다. B그룹입니다. B그룹에는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최국 캐나다와 유럽 강호 스위스가 함께 묶인 조입니다. C그룹입니다. C그룹에는 브라질, 모로코, IT, 스코틀랜드가 속해 있습니다. 브라질이 조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입니다. D그룹입니다. D그룹에는 미국, 파라과이, 호주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최국 미국과 남미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함께 묶인 조입니다. E그룹입니다. E그룹에는 독일, 코트 디부아르, 에콰도르, 퀴라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조의 최상위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그룹입니다. F그룹에는 네덜란드, 일본, 튀니지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가 속해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함께 들어간 조입니다. G그룹입니다. G그룹에는 벨기에, 이집트, 이란, 뉴질랜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벨기에가 조 1위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그룹입니다. H그룹에는 스페인, 우루과이, 카보베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인과 우루과이의 맞대결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조입니다. I그룹입니다. I그룹에는 프랑스, 세네갈, 노르웨이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가 속해 있습니다. 프랑스가 조의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J그룹입니다. J그룹에는 아르헨티나,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조의 중심입니다. K그룹입니다. K그룹에는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1위 후보로 꼽히는 조입니다. 마지막으로 L그룹입니다. L그룹에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가 편성돼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가 함께 묶인 강력한 조입니다. 지금까지 2026 월드컵 조 추첨 결과에 대한 A그룹 분석과 전체 조 편성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B조부터 L조까지 순차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